이런 식으로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반응해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러한 전자기 유도 과정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를 때 우리 집에 더 센 전류가 많이 들어오면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하면 돼요. 자석의 세기를 우리가 파이라고 표현해요. 코일 가무 개수를 증가시키면 돼요.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서 시간당 변화량을 크게 하면 돼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에 오는 전류의 유도 전압의 세기를 세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압을 세게 하면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거니까 유도 전압의 세기를 구하는 식을 만든 사람이 패러데이라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때 전류를 흐를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유도 전압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자, 코일 가문 개수를 증가시키고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를 크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랬을 때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압이 흐른다고요. 되겠어? 라고 하는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코일은 가능하면 코일을 빽빽하게 많이 감으세요. 자석은 빠르게 센 자석을 움직이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요. 떨어지는 물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거기에 있는 물레방울을 돌리면 물레방아에 연결되어 있는 자석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됐어 유도전류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석, 센 자석일수록 훨씬 더 크고 무거워요. 그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엄청 힘들죠. 그래서 자석을 고정시키고 통을 들었다 놨다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 발전기 구조는 이렇게 안 만들어요.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발전기의 구조는 어떻게 만드냐면 어디선가 봤던 구조죠. 이거 N, S, 그리고 판체 모양의 도선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전동기 구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같은 구조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전동기는요. 일단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부터 흐르게 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힘받아. 그래서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선풍기 날개 돌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선풍기를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동기의 구조예요. 근데 우리의 발전기는 거꾸로입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거꾸로요. 뿔말을 먼저 걸지 않습니다. 뿔말을 거는 게 아니고요. 얘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 파리채 모양의 도선을 먼저 움직여요. 돌려요. 됐어? 먼저 돌려. 그러니 얘가 움직일 때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통해서 주변의 자기장을 변화시킵니다. 이 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전기가 흐르게 하는 이 구조예요. 그래서 전동기하고 발전기는 에너지 전환이 정반대로 되는 겁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돌리는데 어떻게 전기가 생겨요? 이 통 속에 이 미음자 도선이 바로 이 도체통의 입구를 얘기해요. 이 도체통 안에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저거 돌리는 것만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동안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들을 잘 보시면 도체통이 있을 때 여기에 자석을 선생님이 반드시 보세요. 수직 방향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이 도체통 속에 자기장이 그래서 훅 들어와서 100, 나가면 0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100이라고 하는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자석을 수직으로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요. 너네 수학 배웠죠? 이 새끼를 살짝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때 이 각도가 30도라고 치자. 실제로 도체통의 입구는요. 뭐에 반응하냐면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는 자기장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비스듬한 방향으로 100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수직 방향으로 얼마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까? 이때 이 각도가 30도예요. 되겠니? 그러면 실제로는 수직 방향으로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50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 각도를 더 크게 해서 꼬맹아 이걸 60도로 하면 이거를 60도로 세우면 됐어?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는 자기장의 세기는 50로 두세요. 계산하면 80도. 이 각도를 더 크게 해서 90도로 만들면 수직으로 들어오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 1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도를 뉘었다가 점점 세우면 자기장의 세기가 0에서부터 50에서 85에서 100으로 자석을 넣는 것과 같으니까 그랬다가 다시 놓으면 100이었다 85였다가 50이었다 0 되겠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요. 이 각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가능해요. 되겠어? 그러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누워있는 자기장을요. 누워있는 도체통의 입구 이 도체통의 입구가 바로 이 파리채 모양이죠. 그랬을 때 여기 입구에 수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자기장에 반응하는 것들 맞아요? 수직으로 90도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이 새끼를 이렇게 뉘면 수직으로 들어오는 자기장이 없어졌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없어졌다가 늘어났다가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럴 때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가만 놔두고 얘를 움직이면 되죠. 그럼 수직으로 들어오는 자기장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거 얘기예요. 맞아? 그러려고 이 미음자 도선의 파리채 모양을 뭐 한다고? 이 새끼를 이렇게 돌린다고. 맞냐? 얘를 이렇게 돌린다고. 그래서 지금 얘는요.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영구 자석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미음자 형태의 도선이 지금은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입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은 없어요. 근데 얘를 점점 세울수록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랬다가 얘를 이렇게 뉘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결국은 줄어들죠. 됐어? 다시 섭니다. 다시 늘어납니다. 다시 눕니다. 다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속도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점점 쓰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다시 눕죠. 알겠어? 자, 그래서 얘를 빠른 속도로 이런 식으로 회전시킵니다. 이걸 돌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되겠어? 이걸 돌리는 방법, 이거를 돌리는 이 행위가 자석을 도체통 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근데 훨씬 더 가볍고 빠르게 돌릴 수 있죠. 그래서 1초에 60번이나 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다. 이게 현대 발전기의 구조다.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발전기는요. 저런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80페이지의 맨 밑에 보세요. 선생님이 그렸던. 그래서 이 그림을 거기에서 실제 그림으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80페이지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은 자석을 가만히 놔둔 겁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꼬마 전구에 불 안 들어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1페이지의 그림 보세요. 81페이지의 그림은요. N극을 넣을 때 위쪽에 N극 생기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N극을 뺍니다. 되겠어? 그러면은 S극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N극을 넣을 때와 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겠죠. 자, 그 정반대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구도 필요해요. 여기에서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에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류계만 썼었단 말이죠. 이 전류계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직류 전류밖에 측정을 못해요. 되겠어? 왜 그러냐면 얘는 실제로 단자판을 보시면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그래서 전류가 한 방향, 이 방향으로밖에 안 흐릅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직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를 우리가 전류계라고 하고 A 직선 동그라미로 표현했던 거야. 이걸 그동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근데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류계를 여기다 꼽으려고 그러면 얘는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못 쓰고요. 우리 집에서는 실제로 쓰는 게 전류계가 아니고 검류계라고 하는 G 동그라미로 표현되는 얘를 씁니다. 검류계를 쓰는데 얘는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가 0이에요. 여기가 1, 2, 3, 여기도 똑같이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바늘이 있다가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면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가리킵니다.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면 바늘도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다 측정할 수 있는 게 검류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검류계를 가지고 우리 집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81페이지 맨 위에 그림 다시 보시면 N극을 넣을 때 전류계 옆에 있는 거 보이세요? 검류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81페이지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 보시면 N극을 뺄 때는 S극이 되면서 전류가 반대로 흘러요. 그래서 검류계의 그 바늘도 거꾸로 왼쪽으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양방향의 전류를 측정하는 게 검류계라는 얘기죠.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중간에 있는 그림 보면 자가발전 손전등 보이세요? 이거 계속 그 안에 코일을 감아놓고 자석을 계속 손으로 흔들어요. 그 흔들 때만 거기에 있는 꼬마전구에 불 켜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꼬마전구에 불 켤 수 있는 이런 불편한 발전기도 있다. 되겠어? 이걸 조금 편하게 하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그 페달에 자석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코일이 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페달을 밟을 때마다 코일 속에 자석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앞에 헤드라이트에 됐어? 불 켜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81페이지 요즘에 만들어진 발전기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되겠니? 그 밑에 있는 체크 문제 4개 빨리 해. 봤어요. 1번 보세요. 석유나 천연가스 밑줄치고 물질이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고요? 화학 에너지. 두 번째, 자석을 코일 주변에서 움직이면 코일에 뭐가 흐르냐면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세 번째,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정반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코일을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우리가 발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넘어오시면 82페이지 발전소의 종류도 나와 있어요. 화력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자, 그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등을 켜거나 토스트기를 쓰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이런 것들 에너지를 다양하게 전환시키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 보면 83페이지 그림 보세요. 자동차 중에서 전기자동차 요즘에 핫합니다. 전기자동차에 이용해서 바퀴를 돌리는 운동에너지도 쓰고요. 헤드라이트 불키는 빛에너지,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 에너지, 그 다음에 자동차가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 본네트가 뜨거워집니다. 열 에너지도 발생해요. 물론 우리의 목적은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지만 목적하고 다른 에너지들도 같이 발생합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풍기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거기 드라이기 있는 가운데 그림 보이세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1000이면 드라이기 속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기타 에너지 다 합쳐도 1000이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 바뀔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체크학습 네 문제. 아셨죠? 이제 좀 다음 얘기해 좀 알았어요. 볼게요. 1번 보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번 문제 보시면요.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를 합해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도 돼요.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전기 에너지는 여러 가전제품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돼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등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네 번째, 한 형태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오시면 이 부분이요. 중학교 2학년 내용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중3에 아직 남아있고요. 지금부터 할 내용들은 중학교 2학년 패로도 부분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요번에 2학기 시험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다가 다양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 전기 에너지를 가져다가 전등에 불을 켜면 빛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 전등 A가 있고 전등 B가 있어. 누가 더 밝아? 그건 꼬마 정부가 누가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끌어왔느냐가 문제겠죠. 되겠어? A 꼬마 정부는 전기 에너지 100 썼어요. 그럼 얘 밝기가 100이에요. B 꼬마 정부는 전기 에너지 200 받았어요. 그럼 밝기가 200이죠. 그러니 꼬마 정부 누가 밝아? 빛 에너지를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꼬마 정부가 받은 전기 에너지가 누가 큰지 보시면 됩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제품들이 누가 더 밝니? 누가 더 빨리 음식을 데울 수 있니? 이건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받았니? 이 얘기예요. 되겠어? 라고 하는 전기 제품이 사용한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요. U라는 기호로 써요. 전기 에너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때가 쏙 있고 이렇게 계산해요. 전기 에너지는 그 전기 제품이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요. 전기 에너지는 전압에다가 그 전기 제품이 받은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그 전류를 사용한 총 시간 초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얻은 게 전기 에너지 100줄이야 라고 하는 줄다리로 계산돼요. 되겠어? 예를 들어서 5A의 5V의 전압에 2A의 전류가 10초 동안 흘렀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00줄 나오죠. 됐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꼬마 정부 A, B 중에서 누가 더 밝니? 라고 하는 꼬마 정부의 밝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 더 많이 쓰는 애가 밝은 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10초 동안 쳐다볼 필요 있니? 없죠. 그냥 한순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 시간 동안이 아닌 1초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 비교하면 된다. 되겠어? 라고 하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나는 뭐라고 하겠다? 이걸 전력이라고 하겠다. 이해됩니다. 이걸 전력이라고 하겠다. 되겠어? 그러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력은요. 당연히 여기가 1이니까 VI만 계산하면 됩니다. 되겠어?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 계산하는 식입니다. VI. 근데 너네 오메 법칙 알죠? V는 IR. 맞아?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V 자리 대신에 IR 집어넣어도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V 자리 대신에 IR 집어넣으면 전력 계산하는 식이 I제곱 R로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전류라고 하는 건 그래서 I는 R분의 V예요. 그러니까 I 자리에 R분의 V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 I 자리에 R분의 V 집어넣으시면 전력 계산하는 방법은 R분의 V 제곱 집어넣어도 무방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력 구하는 식 세 가지로요. 자, P는 VI 또는 I 제곱 R 또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다양하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보세요. 이때 보시면 여기에 꼬마 정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두 개가. 똑같은 꼬마 정보인데 한 번은 직렬로 한 번은 두 꼬마 정보를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같은 전압에. 첫 번째 꼬마 정보의 저항은 3옴이고 두 번째 꼬마 정보의 저항은 6옴이고요. 똑같이 얘도 3옴짜리고 얘도 6옴짜리 꼬마 정보가 있다고 치자. 되겠어? 이때 이 꼬마 정보 A, B 중에 누가 박니? CD 중에 누가 박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꼬마 정보가 그 순간 사용한 전력을 보면 되는데 잘 보시면 너네 나한테 배웠으니까 직렬 회로는 뭐가 똑같다? 직렬 회로에서 뭐가 똑같다? 빨리 기억해. 직렬 회로에서 두 저항의 흐름은 뭐가 같다? 뭐가 같다? 전류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꼬마 정보에 흐르는 전류가요. 전선을 타고 가니까 여기를 만약에 2A가 흘렀다면 얘는 반드시 2A밖에 못 흘러. 기억나죠? 직렬 회로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합니다. 기억해야 돼. 그러니 저항의 비율로 전압을 나눠 쓴다 그랬던 거 기억나요? 맞아? 그럼 꼬매나 이 꼬마 정보 둘 중에 누가 박니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력을 비교하는 게 논리적일까? 어차피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죠.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의 밝기 비교는 I제곱 R로 하는 게 맞아. 어차피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밝기 전력은 저항과 비례한다. 맞아요? 맞아요. 전력은 저항에 비례하는 값을 갖죠. 그러니 직렬 회로에서 저항비가 1대 5입니다. 그러니까 얘 밝기 비율도 얼마라는 겁니까? 밝기 비율도 1대 2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 꼬마 정보가 두 배 밝겠죠.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서요. 병렬 회로 도는 V를 IR 뭐가 일정하지? 전압이. 그러니까 병렬 회로에서 꼬마 정보 누가 더 박니? 라고 할 때 전력을요.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하시면 얘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렬 회로에서의 꼬마 정보의 밝기는 저항과 반비례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저항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꼬마 정보 밝기 비율은 2대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더 밝다. 되겠습니까? 이게요. 이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전기 제품들이 사용하는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메가소피트로 계산하시면 되고. 되겠어? 자, 순간 밝기를 비교할 때 전력 사용한다. 되겠니? 그러면 머리 있는 척 하시면 선생님 만약에 전력을 주면요? 전력에다가 초급하면 전기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전력이 100W인 아이를요 10초 동안 사용했어요. 그러면 얘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 1000줄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세 내는데 전기세 낼 때를 초 단위로 계산하면 더럽게 골 때리다. 그래서 전기세 계산할 때는 전력에다가 그냥 시간을 곱하는 방법을 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력량이라고 해서 전기세 낼 때 쓴다. 그러니 100W짜리 전력을 내가 2시간 동안 사용했니? 그렇다면 이 아이의 전력량은 200W시에요 라고 해서 얘는 단위가 W시가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에다가 초를 곱하면 전기 에너지고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전력량 계산해서 전기세 계산하는 방법도 85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우리 조금 이따가 문제로 풀어볼 건데 그 밑에 있는 핵심 체크 4문제 보이죠? 하세요. 모자란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 자, 보시면 1번이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합니다. 굳이 소비라는 단어 안 붙여도 돼요. 소비 전력, 생산 전력 그건 다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붙이는 거고요. 그냥 전력입니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고 단위는 와트입니다. 두 번째, 성능이 같더라도 소비 전력이 돼서 작은 전기기구를 선택하면 전기세는 조금 내요. 똑같은 꼬마 전구를 사용 발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00W짜리 꼬마 전구를 선택하면 1초에 100줄씩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세 그만큼 내야 돼요. 근데 어떤 꼬마 전구는 200W죠. 그러면 A보다 B를 똑같은 밝기라도 전기세 2배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세 2배 내야 돼?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소비 전력이 작은, 성능이 같다는 전제 조건 하야. 됐어? 성능이 같을 때는 전력이 작은 거 사용해야 전기세 조금 내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기구의 전력과 사용한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이고 단위는 와트입니다. 예를 들어 4번 보시면 소비 전력이 100인 컴퓨터를 2시간 동안 30일 사용했어요 라고 하면 그래서 100W짜리 컴퓨터를 2개를 사용했으니까 2시간을 사용했으니까 2시간 곱하기 30일 그러면 한 달 동안 사용한 그래서 컴퓨터 때문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까? 6,000. 그래서 단위는 뭡니까? 시간을 곱했으니까 와트인데요. 이걸 조금 더 간단히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공세기 지워. 그럼 뭐라고 쓰면 되니?
6kWh. 집에서는 실제로 kWh로 계산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졸려오시면 안 된대. 오늘이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86페이지 보죠. 자, 86페이지에 3개 빨리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쭉쭉 넘겨서 푼다. 자, 선생님이 10분 단위로 질문 받을게요. 93페이지까지 넘겨서 빨리 풀어.
10점까지 끝내자.
자, 채점 못한 사람 있을까? 없어? 자, 보자. 보시면요. 지금 문제 푼 거 어디부터였었냐면은 86페이지죠. 86페이지에 세 문제부터 푸셨거든요. 86페이지에서 질문. 괜찮습니까? 할만해요.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0, 91페이지에서 질문. 4번 볼게요. 자, 그림은 코일에 회전시켜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발전기의 구조 나타낸 겁니다. 이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방법이 이렇게 코일을 돌리는 거지만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설명한 건 태양 열 발전은 터빈 돌려요. 근데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 광전 효과 이용하는 거고요. 얘는 금속판 두 개를 이용해서요. 여기 빛을 쏘이면 빛 에너지를 먹고 전자가 아래 껍질에서 위 껍질로 올라갑니다. 그럼 위 껍질은 아래 껍질에서 탈출한 전자들이 드글드글 모여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건전지가 되고요. 얘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건전지가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태양광 전지예요. 되겠어? 이게 태양광 전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동기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발전기를 돌릴 필요가 없이 이 자체로 전압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발전 방식이야. 이거 말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연료전지라는 것도 배워. 이 두 가지만 유일하게 터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유일하게 터빈을 돌리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뺀 나머지고요. 헷갈리면 안 돼. 태양광 발전은 광전 효과에 이용하는 건데 태양 열 발전은 그 자체가 전자입니다. 알겠어? 이건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전기 생산하는 거야. 태양열이냐 태양광이냐 차이. 알겠습니까? 두 개 구분하세요. 자, 다른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92, 93 질문. 여기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책은 살짝 덮으시면 되고요. 오늘 했던 전자기 유도요. 전자기 유도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이랑 몇몇 문제 풀어보죠.